전에 올려주셨던 Q&A에 대한 답변을 오늘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관심을 일단 가져주시고 또 좋게 봐주시는 것 자체를 너무너무 일단 감사드리고 있고요. 처음에 제가 영상 찍었을 때보다 확실히 제가 일상 영상을 올리면서 구독자분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팬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셔서 요즘에 너무 일단 감사드리고 있고요. 정말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팬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드리면서도 되게 쑥스럽기도 하고 되게 그래요.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댓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너무 더워서 선풍기를 좀 켜놨거든요. 좀 잡음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일단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원래는 Q&A 영상을 찍을 때 좀 막 되게 예쁘게 화장하고 찍어야 되나 아니면 평소 제가 일상 찍는 모습 그대로를 찍는 게 낫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 일상 영상을 더 좋아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좀 편안하게 제 일상에서 나오는 모습으로 영상을 찍어볼게요. 너굴님은 무슨 일 하시는지 대충 알겠는데 비버님은 골프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이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 일하는 부서는 경기과 소속으로 돼 있고 거기서 이제 마샬 프로라고 돼 있어요. 이제 마샬 프로라고 하는 거는 저희 이제 골프장에서 경기 진행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비버님은 골프를 치기는 하지만 아직 프로 라이센스를 딴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추어 신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일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고 그런 걸로 저희 골프장에서 연습생으로 있으면서 그 마샬 진행을 보고 있어요. 비버님이랑 결혼 전에 연애는 몇 년 하시고 권태기가 있으셨다면 극복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저희는 결혼까지 한 3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저희가 2000 언제 만났지? 제가 이런 거를 막 계산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아마 2015년? 한 여름이 지나고 가을쯤 아마 9월, 8월 말 9월쯤에 저희가 처음 만났던 것 같아요. 연애를 하는 동안 일단 권태기는 없었어요. 권태기도 없었고 연애하면서 일단은 싸운 적이 없었어요. 손에 꼽을 정도? 정말 크게 싸워본 적은 정말 한 번도 없었고 간혹 말다툼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그냥 뭐 잠깐 뭐 이렇게 그러다가 말고 뭐 이랬는데 싸우지 않고 뭐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 아니에요. 제가 비버님하고 연애하기 전에 연애를 했을 때는 일단 연애 기간이 다 굉장히 짧았었고 그나마 긴 연애를 했을 때도 정말 많이 싸웠어요. 정말 많이 싸웠어요. 제가 성격이 영상으로 보시면 엄청 애교도 많아 보이고 막 뭐 되게 털털해 보이기도 하고 하잖아요. 틀리진 않거든요. 근데 저희가 여자한테 애교가 되게 많고 좀 어른들한테는 애교가 많고 그런데 제 또래 남자들한테는 그렇게 애교가 많다거나 막 이런 성격은 아니에요. 정말 연애할 때는 소문난 쌈딱이었어요. 그래서 제 주변의 친구들이 제가 비버님이랑 만나는 걸 보고 정말 다 놀랄 정도로 그 정도로 제가 비버님이랑은 연애하면서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연애를 하면서 느낀 건데 인연은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어떤 자기에 맞는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자기의 연애 스타일이 확실히 바뀌어요. 이거는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정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내 성격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인연을 만나면 그 성격이 좀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저는 그 전에 연애를 해왔을 때 제가 일단은 굉장히 싫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남자친구가 하고 있어도 일단 좋으면 만났었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게 술, 담배를 제가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면 일단은 제가 술을 못 마시고 안 마시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뭐 마실 순 있죠. 마실 순 있는데 저는 이제 너무 싫은 게
다음날 지장을 줄 정도로 술을 마시는 거를 굉장히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근데 술을 먹는 남자 입장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술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그게 자제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내 말은 좀 말이 안 된다. 좀 이런 식이고, 그로 인해서 항상 되게 많이 싸웠어요. 술, 담배, 이건. 그러니까 처음에 연애할 때는 서로가 좋으니까 남자친구 입장에서 제가 술, 담배를 싫어하면 그거를 맞춰줘요. 처음에는, 연애 초반에는. 몇 개월 동안에는 맞춰주다가 사람이라는 게 연애를 하다 보면 서로가 이제 어느 정도 좋아하는 마음이 점점 편안해지는 마음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처음에 좋아했던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는 얘는 나를 좋아하는데 왜 이해를 못 해주지? 내가 술, 담배 하는 걸 왜 이해를 못 해주지? 이런 마음이 남자 쪽에서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저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처음에 내가 이걸 싫어해서 안 한다고 했는데 왜 이거를 지키지 못하지? 이러면서 저는 또 서운하고, 그러면서 이걸로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지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비버님을 만날 때는 딱 봤던 게 술, 담배를 안 한다고 해서 일단 너무 좋았어요. 그냥 처음 딱 봤을 때 외모나 이런 것도 되게 제 스타일이었는데, 일단 술, 담배를 안 해서 연애를 해도 싸울 일이 정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너무 싫어하는 일단 이 두 가지를 안 하니까 정말 싸울 일이 확 줄더라고요. 그래서 좀 연애하는 동안 크게 싸움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이거에 대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좀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보면 항상 사이가 좋아 보이시는데 평상시에 잘 안 다투세요? 저는 남자만 사귀면 파이터가 되고 사소한 것에도 화가 잘 나요. 만약 상대방에게 싫은 점이 보이면 어떻게 넘어가시는지 궁금해요. 이게 방금 제가 어떻게 보면 답변한 이야기에 대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진짜 파이터였어요. 저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저 진짜 제 친구들이 주변에서 정말 미친 X라고 할 정도로 진짜 완전 쌈딱이었거든요. 인연을 만나면 확실히 바뀌고 내가 싫어하는 거를 안 하는 남자를 만나려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싫어하는 거를 하는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를 바꿔놓으려고 하면 그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할 건 포기하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어렵죠. 그게 진짜 어려워요. 저도 그래서 한동안 연애를 진짜 못했었다가 만났던 게 이제 비버님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결혼까지 이어지게 된 거였어요. 너굴님 다니시는 써닐 같은 골프장 회사에 다니려면 일반고 졸업 후 대학 진학 없이 아무런 자격증 없이 갈 수 있는 건가요? 다른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없어요. 뭐 자격증이라는 거는 물론 있으면 플러스 점수가 되긴 해요. 뭐 관련 자격증도 좋고 컴퓨터 자격증이나 이런 거는 확실히 회사에 있으면은 좋게 보기는 하지만, 없다고 해서 이력서를 내지 못한다거나 취업이 안 되진 않아요. 물론 저희 회사 기준이긴 하지만,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니면은 졸업 예정자까지는 지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3 졸업 예정하시는 분들이 취업을 해서 회사에 다니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일단은 프론트에서 근무를 하시려면 잘 웃으셔야 되고, 좀 강인한 심장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실해야 되고 착실해야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프런트는 계산을 하는 그런 근무지다 보니까 조금 그런 계산적인 능력? 이런 게 있으시면 아무래도 플러스가 되시겠죠. 뭐 일이 전체적으로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고 뭐 간단하게 한 달 정도 배우면 그 다음부터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지만, 그때까지는 솔직히 많이 힘듭니다.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고요. 뭐 서비스직이다 보니까 손님들한테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도 심하고요. 일하면서 그 동료들 사이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다 되게 가족적이고 정말 다 잘해주셔가지고. 지금 사시는 집 직장 기숙사
도로마무 걸어가고. 지금 댓글 읽기 하고 있어 자기야. 하지마. 자기가 같이 안 해줘가지고 나 혼자 하고 있잖아. 지금 심사위 들어야 돼. 지금 사시는 집 직장 기숙사신 거예요? 서울집 어떻게 생활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원래 저희는 신혼집이 서울에 있어요. 사정상 서울에 집을 얻게 돼서 출퇴근을 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있어서 매일 같이 갈 수가 없고 저는 원래 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콘도를 원래 사용했었고 비버님은 저희 경기과 소속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기숙사가 아예 달라요. 아예 다르고 저는 여기서 다른 직원들이랑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집을 서울에 얻게 되면서 회사에서 조금 편의를 봐주셔서 이제 제가 비버님이랑 같이 이 콘도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특별 케이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해요. 저는 조금 여기서 오래 있었던 것도 있고 비버님도 저도 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회사에서 편의를 봐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집이 예쁘다는 댓글을 달아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좀 제가 저랑 비버님이랑 많이 좀 인테리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이 조금 만들어 놓았다고 해야 되나? 다 이렇게 지금 저희 사용하는 기숙사가 이렇게 똑같진 않고요. 많이 지금은 이렇게 좀 깨끗하게 저희가 쓰고 있는 편이에요. 결혼하시기 전 연애하실 때 데이트 주로 어디서 무엇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비버님이 그럼 누나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너굴림 비버님 전공이 궁금해요. 저희는 아무래도 이곳에 있다 보니까 데이트를 하러 멀리 갈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프론트에 아예 근무했을 때 제가 비버님이랑 연애를 했었기 때문에 프론트는 막 늦게 퇴근하면은 8시, 9시, 10시에도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멀리는 못 나갔고 여기 현리 시내 아니면은 여기 진짜 그냥 인근 주변 쉬는 날에 가끔씩 서울로 나가서 데이트를 했었고 저희는 솔직히 막 그렇게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어쨌거나 같은 회사에 있으니까 맨날 얼굴을 봤기 때문에 크게 데이트에 대해서 뭔가 특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대신에 가끔씩 이제 여행을 오히려 좀 해외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갔었어요. 근데 이제 둘이 가진 않았었고 저희 이제 언니랑 형부가 살고 있는 일본에 휴가를 간다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태국으로 여행을 간다거나 그렇게 해서 가끔씩 이제 조금 특별하게 데이트를 몰아서 했었죠. 저는 전공이 공과였어요. 저는 전기과를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저의 그 지원을 할 때 저희 과 이름이 전기과가 아니라 조명 디자인과 이런 거여서 제가 지원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전기과라고 하면은 여자 학생들이 지원을 안 하니까 그 당시에만 이름을 살짝 바꿨었던 거였죠. 근데 제가 들어가고 이제 저희 선배들이 항의 아닌 항의를 많이 한 거죠. 전기과여야지 이제 자기네들은 취업이 되는데 과 이름이 애매하다 이래서 제가 2학년 때인가 아마 다시 전기과로 이름이 바뀌었었죠. 그래서 전공이랑 전혀 무관한 일을 지금 하고 있고 비버님은 원래 야구를 했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이제 야구를 했었고 못하게 되면서 이제 골프를 치기 시작한 케이스예요. 유튜브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이거는 저는 원래부터 블로그를 했었어요. 처음에는 싸이블로그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네이버 블로그를 했었어요. 블로그를 시작하게 된 거는 제가 20대 때 한 23살쯤 그때 피부가 정말 엄청나게 22살 때인가? 정말 심하게 뒤집혔어요. 정말 온 피부에 다 여드름이 뒤덮을 정도로 정말 심했어요. 그래서 막 대인기피증도 걸렸었고 엄청 우울한 시절을 보냈었죠. 그래서
그렇게 얼굴이 뒤집히고 한 3년 넘게 정말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 20대 중반쯤이었나? 그때 피부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블로그를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어떻게 피부가 좀 좋아졌는지 이런 팁이나 이런 걸 좀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블로그를 처음에 시작했거든요. 뭐 제가 그렇다고 뭐 특별하게 어떻게 해서 제가 피부가 좋아졌어요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정말 작은 습관이나 뭐 이런 거라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블로그를 시작했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유튜브도 하게 된 것 같아요. 유튜브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아마 유튜브를 시작한 지 겨울이 되면, 내년이 되면 3년째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솔직히 일상을 올리기 전까지는 구독자분이 정말 늘지 않았었거든요. 오히려 제가 메이크업 영상을 올리면 20분씩 구독자님이 막 줄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되게 속상해하기도 했었고, 아, 이거를 내가 계속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그런 메이크업 하는 것도 좋고 편집하는 것도 재밌고 해서 꾸준히 하면서 이제 일상을 하게 되면서 이제 구독자님들이 정말 많이 늘었죠.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영상 편집하거나 영상 만드는 거 일상 영상이 훨씬 편해요. 편집도 정말 금방 하고 찍는 것도 제 그냥 일상을 자연스럽게 찍는 거기 때문에 영상 찍는 시간도 부담이 없어요. 근데 뷰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촬영 시간도 정말 많이 걸리고 편집하는 것도 많이 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뷰티 영상은 제 일상 영상에 비하면 조회수가 거의 반도 안 돼요. 근데도 저는 뷰티 영상을 앞으로도 계속 찍을 예정이에요. 물론 구독자님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시는 컨텐츠는 아니지만 제가 이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런 메이크업을 하거나 하는 게. 그리고 지금은 제가 다이아 TV 그 포인트 때문에 또 다양한 화장품을 이렇게 접할 기회가 생겼잖아요. 그렇다 보니 좀 리뷰 영상이나 메이크업 영상은 꾸준히 좀 올리고 싶어요. 물론 일상의 비중이 앞으로는 더 커질 것 같아요. 더 이제 구독자님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많이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뷰티 영상도 꾸준히 올릴 예정이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너굴님이랑 비버님 설레는 연애담 얘기해주세요. 이 영상에서 10초, 20초 들은 것 같은데 설렘 폭발. 제가 이거는 비버님이랑 같이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거랑 비버님이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신서유기 본다고. 일단은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비버님이 저보다 여기 회사에 먼저 다니고 있었고요. 저는 제 친구 때문에, 제 친구 빵스 때문에 여기를 입사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친절하게 대해주신다거나 그런 분들이 있었고, 비버님은 정말 저한테 눈길 한번 주지 않았어요. 저희가 이제 제가 그 당시 입사했을 땐 프론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프로님들이 프론트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도 뭐 비버님은 혼자 지금 좋아주고 비버님은 프론트에도 거의 오지 않았었고, 뭐 이제 가끔 식당 같은 데서 저를 봐도 아예 뭐 이렇게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이게 솔직히 좀 뭐 남녀가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눈길 한번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눈길 한 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얄미워. 처음 비버님 봤을 때 되게 인상이 좋기도 했고 호감형이었어요. 지금보다도 훨씬, 그때는 비버님도 더 잘생겼었거든요. 더 엄청 날씬했었고. 그래서 좀 저는 관심의 눈길을 줬는데 아예 저한테 눈길 한 번을 안 주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비버님이 연애를 하다가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더 저한테 관심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하여튼 눈길 한 번 안 주다가
제 친구는 여기서 굉장히 오래 일을 했었기 때문에 비버님이 제 친구 빵수는 알고 있었어요. 아는 사이여서. 근데 비버님은 그냥 아, 빵수 누나의 친구가 입사를 했구나 정도까지만 알고 있었고, 그 이상의 관심이 별로 없었대요, 저한테. 그러다가 머리를 좀 짧게 제가 좀 자르고 그날은 좀 화장도 좀 신경을 쓰고 이렇게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식당에서 우연히 비버님을 만났는데, 그때 처음으로 비버님이 나를 한번 쳐다봤다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제가 물어봤더니 그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딱 그냥 눈에 제가 띄었었대요. 그래서 뭐 빵수 누나 친구가 몰랐는데 좀 뭐 괜찮게 생겼네? 그때 그 생각을 처음 했었대요. 그러다가 뭐 아무래도 같은 회사에 있고 제 친구랑도 아는 사이고 제가 아는 오빠랑도 비버님이 아는 사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같이 밥을 먹게 됐었어요. 밥을 먹었나? 아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둘이 밥을 먹진 않았고 무슨 치킨집에 가가지고 치킨을 포장을 해왔나? 그러니까 같이 먹으려고 포장한 게 아니라 비버님도 자기 친구들이랑 먹고 저도 제 친구랑 먹으려고 아마 치킨을 포장을 하러 갔었는데, 치킨을 포장하러 간 자리에 저랑 비버님 둘이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가까이서 본 건 정말 처음인 거죠. 얘기도 해본 것도 처음이고. 그때 이제 비버님이 저랑 얘기를 하면서 호감이 생겼대요. 좀 자기가 생각했던 이미지랑 제가 되게 많이 달랐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되게 좀 깍쟁이 같고 그런 성격일 줄 알았는데 막상 얘기를 해보니까 좀 그냥 귀여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4살이나 많은데 귀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몇 번 그렇게 더 만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비버님이 저한테 이제 고백을 하면서 이제 사귀기 시작했죠. 근데 비버님은 제가 본인한테 호감이 어느 정도 있는 거를 이미 그때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나를 만나보고 하니까 좀 괜찮았겠지? 괜찮으니까 좀 이제 만나보다가 저한테 이제 고백을 해서 이제 연애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조그만 일화인데 비버님이 제가 저랑 사귀기 전에 비버님이 맨날 무슨 이런 라운드 티 같은 거를 입고 저희 연습 그린이라고 이제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곳에서 맨날 비버님이 연습을 했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진짜 너무 맨날 멋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너무 멋있다. 저런 라운드 티가 어쩜 저렇게 잘 어울리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연애를 하고 한참 지나가지고 한참은 아니다. 연애를 하고 이제 좀 지나다가 비버님이 어느 날 이렇게 딱 만났는데 무슨 티를 입고 왔는데 막 보풀도 다 일어나고 막 엄청 추리하는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야 이거 좀 갖다 버려. 이거 완전 보풀 일어나고 완전 그런데 이거 왜 계속 입어? 그랬더니 비버님이 갑자기 되게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와 진짜 너무한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왜? 이랬더니 이거 자기가 그 연애하기 전에 이거 입은 거 보고 엄청 멋있다고 했던 그 옷이라고. 그러면서 비버님이 연애하니까 이렇게 달라진다고 막 그러면서 막 그랬어요. 그리고 비버님이 그 뒤로 그 옷을 버리더라고요. 다음 질문. 너굴님, 써닐로 직접 옮기기 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저번에 경력직으로 들어오셨다고 하셔서 너무 궁금해요. 저는 여기 오기 전에도 골프장이랑 리조트가 같이 운영되는 곳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회사를 다닐 때는 그 회사에서도 저는 예약실에서 근무를 했었었고, 그 당시에는 콘도 예약실에 있다가 제가 골프 예약실에 다니고 있는 상태였고, 그렇게 그 회사에서 제가 6년 가까이 일을 했어요. 제 첫 직장이에요. 그러다가 그만두고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써닐로 입사를 하게 된 거고, 원래 예약실 있다가 프런트로 지원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프런트 경력이 있고 그 다음에 예약실로 가는 게 그런 경우가 더 많은데 저는 반대의 경우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되게 좀 의아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나이가 들면은 프론트 경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체력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오래 서 있어야 되고 뭐 그런 좀 스케줄 같은 경우에도 조출 마감으로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좀 프론트 경력을 쌓고 어느 정도 경력이 되면 이제 예약실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프론트로 입사를 해서 프론트에서 아마 한 1년 반 정도? 1년 넘게 근무를 하다가 이제 저희 예약실 사무실, 그러니까 사무 업무를 보는 예약실에 이제 TO가 나면서 제가 이제 예약실로 가게 된 거죠. 아무래도 제가 나이도 있고 경력도 예약실 경력도 있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걸 좀 좋게 봐주셔서 제가 이제 사무 업무 쪽으로 이제 오게 된 케이스예요. 프론트 근무를 하게 되시면 예약실도 지원하실 수 있고 뭐 반대로 예약실에 근무하시면 프론트 지원도 하실 수 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비버님이랑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굉장히 비버님을 좋게 봤고 호감으로 봤고 비버님은 아무런 생각이 없었대요. 그냥 무관심. 그냥 회사 다니는 누나의 친구. 이 정도였다고 합니다. 연애하다가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계기가 뭔가요? 비버님이랑 너굴님 두 분 다 궁금해요. 이거는 제가 비버님한테는 따로 물어볼게요. 일단 저는 제가 비버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이도 31살 정도였으니까 결혼 정년기를 지난 나이였죠. 그러니까는 처음 연애할 때부터 서로 결혼을 좀 생각하고 연애를 했어요. 2년 정도 연애를 하면 결혼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다 생각한 거는 그냥 늘 연애하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딱 어떤 거 하나로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 이런 거보다 조금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이런 게 좋겠구나,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혼을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물론 비버님은 제가 너무 원하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일단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연하를 만나다 보니까 뭔가 그런 열정? 그 뭐라 그러지? 제 나이 또래 남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는 아니에요. 이건 물론 다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좀 연애에 대한 열정 같은 게 확실히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회사 생활도 해야 되고 신경 쓸 일도 너무 많고, 제 나이 또래 이제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연애보다는 본인의 이제 직업이나 이런 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나이가 돼 있었다고 해야 되나? 뭔가 하여튼 그런 느낌이었다면 비버님은 나이가 훨씬 어렸기 때문에 뭔가 그런 사랑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많이 챙겨주려고 하고 하여튼 그런 느낌이 굉장히 새로웠다고 해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정말 한결같았고 연애하면 할수록 더 좋았어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저한테 더 잘해주고, 처음에 제가 싫어해서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정말 안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일단 뭐 술, 담배는 원래 처음부터 안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지만, 제가 막 이거 진짜 별거 아니고 보시면 욕할 수도 있는데 제가 싫어하는 몇 가지들이 있어요. 일단은 전화를 했는데 먼저 끊는 거. 그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렇게 자기가 먼저 뚝 전화를 끊은 적이 없어요. 옛날에 한번 제가 전화가 끊긴 줄 알고 전화를 한 5분 동안 안 끊은 적이 있는데 보니까 전화가 안 끊겨져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비버님이 제가 전화를 안 끊어가지고 안 끊은 거예요. 물론 그거는 정말 연애 초반이었지만. 근데 그런 식으로 비버님은 제가 기본적으로 싫다고 한 거는 항상 좀 지켰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면서 굉장히 성실하고, 솔직히 운동하면서 돈 버는 게 쉽지 않아요. 비버님은 거의 항상 맨날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는데 보면은 맨날 새벽에 출근을 해서 끝나면
이제 운동을 해요. 이렇게 덥고 아무리 추워도 그거를 정말 빠짐없이 해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은 뭐가 돼도 됐고 나를 정말 굶기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혼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질문은 아니지만 기회가 된다면 스키케어나 너굴님의 꿀템, 인생템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제가 아직까지 인생템을 저는 찾지를 못했어요. 제 인생템이라고 꼽을 수 있는 거는 아직까지는 알렉스 비비 요 제품 정말 요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 여드름 패치 요거 여드름 이 스팟 제품 요거 그리고 솔직히 이 원 에센셜 요거도 제 정말 최애템이었었는데 지금은 옛날처럼 그렇게 효과가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저도 좀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템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서 이거는 제가 또 좋은 제품이 생기면 그때 꼭 다시 알려드릴게요, 윤정님. 사회생활에서 살아남는 법 알려주세요. 대학교 4학년이라 앞으로의 사회생활이 걱정되네요. 알바를 많이 해봤어도 직장이랑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서요. 너굴님은 뭔가 똑부러지는 성격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질문해봅니다. 저도 직장을 갖기 전에 알바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저는 대학교 때도 항상 알바를 했었고 대학교 때 제가 했던 알바가 영화관, 학원, 그다음에 패밀리 레스토랑, 그다음에 뭐 아이스크림 집, 뭐 하여튼 저도 알바를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알바는 사회생활에서 도움이 정말 돼요. 정말 돼요, 주원님. 저는 정말 많이 됐었고 제가 아무래도 서비스직으로 일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아르바이트를 서비스 직종에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제 직업이라는 거를 삼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나중에 주원님께서 회사에 취업을 하실 때도 도움이 많이 돼요. 아르바이트긴 하지만 같은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경력을 전혀 무시하진 않더라고요.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은 거는 굉장히 좋고요. 사회생활에서 살아남는 법은 솔직히 동료, 윗분,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밝게 인사하고 웃으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일단은 그게 정말 제일 중요해요. 솔직히 서비스직은 뭐 물론 다른 직장도 그렇긴 하겠지만 소위 텃세라고 하죠. 텃세가 많아요. 제가 여태까지 직장을 다니면서 제가 이제 알게 된 건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워낙에 서비스직 이 분야는 사람이 너무 잘 바뀌어요. 왜냐면 너무 힘든 감정 노동이 있기 때문에 쉽게 빨리빨리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서 워낙에 사람이 되게 자주 바뀌어요. 그렇다 보니까 위에 있는 분들도 일일이 이 사람에게 매번 잘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얘가 오래 다닐지 안 다닐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이 있어요. 막 처음부터 너무 막 이렇게 잘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다가 좀 얘가 이 지금 사람이 몇 달을 정말 꾸준히 다니면 아 얘는 정말 오래 다닐 거고 성실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부터는 정말 잘해주거든요. 저도 좀 그런 게 있어요. 바로 처음부터 막 너무 이렇게 잘해주진 않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웃으면서 인사 잘하고 하면 이거는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처음 양가 부모님께 허락받을 때 반대는 없으셨나요? 있었다면 어떻게 허락받았는지 궁금해요. 저희는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저희 집에서는 막 이렇게 결혼하지 마 이런 거는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미 부모님을 떠나서 여기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되게 저희 부모님이 그거를 많이 걱정했어요. 왜냐면 제가 좀 자주 아프기도 하고 몸이 막 그렇게 튼튼한 편은 아니어서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옆에서 챙겨줄 사람이 있었으면 하셨고 연애하는 동안에 비버님이 항상 저를 또 잘 챙겨줬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부모님이 결혼에 대해서 반대를 하진 않으셨는데 비버님이 나이가 좀 어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걱정은 하셨어요. 비버님 쪽 부모님도 저희 이제 시부모님들도 저희 이제 아주버님도 되게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비버님 정도의 나이에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비버님이 결혼한다고 하셨을 때도 크게 반대를 하지는 않으셨어요. 영상에 나오는 방은 혼자 쓰시는 건가요? 아니요. 결혼했으니까 남편이랑 같이 쓰죠. 근데 비버님 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방에서 비버님은 생활을 하고 저는 여기서 이제 영상 촬영도 하고 해야 되니까 침대는 이 방에 있지만 거의 이 방이 제 공간이죠. 그리고 저희가 출근 시간이 너무 달라요. 특히 비버님이 완전 새벽에 출근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는 같이 잠을 자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좀 잠기가 예민해서 되게 잘 깨요. 그래서 비버님이 제가 이제 자고 있는데 중간중간 깬다고 그럴 때는 이제 비버님도 그냥 비버님 방에서 자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거기에도 침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비버님이 자기도 해요. 비버님은 일하시는 동안에 별로 안 드시는 게 아닐까요? 네, 맞아요. 비버님은 저처럼 실내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야외에서 진짜 되게 마음이 아픈데 정말 태양볕, 이런 더운 날씨에 태양볕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뭐를 먹거나 할 수가 없어요. 자기야, 질문할 거 있어. 뭐 있지? 질문? 연애하다가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계기가 뭐니? 자기랑 나랑 둘 다 궁금하대. 나는 대답했어. 뭐라고? 그건 말해줄 수 없어. 연애를 뭐라고? 연애를 하다가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 만날 때부터 난 그렇게 생각하고 만난 건데 왜? 이뻐서. 뻥치지 마. 처음에 내가 누군지도 몰랐으면서. 만나기 시작할 때 만나기 시작할 때? 아, 자기 여기로 나온단 말이야. 쪽보라고 있지 마. 다리 붙이고 있어. 같은 유부녀로서 신혼일기 너무 잘 보고 있어요. 너굴님과 비버님 서로 다투거나 싸우면 화해는 어떻게 하시나요? 자기야. 확실히 연애 때보다는 덜 싸우긴 하지만 안 싸울 수 없는 현실. 크크크. 저희는 아직 싸워본 적이 없어. 맞아요. 진짜 신기하긴 한데 저희가 이제 결혼한 지 6개월 됐거든요. 근데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정말 한 번도. 그치, 우리 한 번도 없지. 한 번도 없나? 없어. 싸움이 안 돼요. 제가 막 화나면은 비버님이 사과하는데 그나마 제가 화낼 일도 없어요. 아직까진 그래요. 근데 모르죠. 제가 싸우면 꼭 영상으로 알려드릴게요. 뭐 때문에 싸우고 어떻게 싸웠는지 꼭 리얼하게 알려드릴게요. 제가 비버님이 왜 그랬는지 읽을게요. 조심해라. 두 분 나이 차이 궁금해요. 저도 남자친구랑 나이 차이가 많아서리. 저는 34, 비버님은 30살, 4살 차이가 납니다. 계란찜 레시피 알려달래. 자기 33이잖아. 제가 빠른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3살 차. 계란찜 레시피. 계란찜 비율이 계란이랑 물이랑 1대1이고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요플레 수저로 왜 우리 엄마 마구 숟가락이다. 제가 어머님 그 레시피대로 하려고 어머님한테 숟가락까지 얻어왔거든요. 그 요플레 숟가락이야? 그 요플레 숟가락, 조그만 요플레 숟가락. 조그만 요플레 숟가락으로 그걸로 그냥 가볍게 굵은 소금 한 스푼, 한 스푼 좀 많고 3분의 2. 다시다도 그걸로 3분의 2. 설탕 조금. 설탕 한 반. 반 스푼. 그래서 뭐 잘 해가지고 계란이랑 물이랑 1대1 비율.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다리 벌리고 있지 말라니까. 전자레인지에 계란찜 하면 한 5분 50초인가? 그거 한 번 하고 1분 30초 한 번 더 하면 돼. 그렇게 하면 된대요. 서로 방구나 트램 이런 거 트셨나요? 언제부터 트시기 시작했나요? 안 텄는데 비버님은 텄어요. 잠잘 때 막 방구 막 껴요. 뿡뿡뿡 막 이러면서 뿡 막 이러면서 방구 껴요. 죽을래? 끼잖아 잠잘 때. 막 방구 막 잠잘 때 껴요. 누가 먼저 프로포즈 했는지 궁금해요. 프로포즈는 비버님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귀자고 한 것도 비버님이 하긴 했어요.
제가 먼저 관심이 있긴 했지만 그치 자기야? 내가 했지. 뭐야 그 말, 그 시무룩한 그 비무룩한 말투 뭐냐? 내가 했지. 비번님이랑 너굴님은 키가 어떻게 되세요? 키 차이 아님 키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159점 몇이에요. 나 솔직히 76이잖아. 나이 76이야? 봤잖아 저번에 병원에서 잰거. 근데 자기 나한테 막 78이라 그러지 않았어? 난 76. 정확히 해야지. 신발 신는 거 70, 80이야. 근데 정말 몸의 비율이 좀 특이해요. 하체가 좀 이상하게 많이. 하체가 진짜 길고 상체가 진짜 짧거든요. 제가 처음에 딱 봤을 때 아니 저 남자애는 왜 이렇게 배바지를 입고 다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바지를 너무 치켜 올려입고 다니길래 왜 저러고 다니나 했는데 그게 진짜 손을 감쌀라 그러면 엉덩이가 완져져. 진짜 그게 허리였던 거예요. 다리가 되게 길고 상체가 되게 짧아요. 너굴님이나 비버님 좋아하는 야구팀 있으시나요? 있으시다면 팀과 좋아하는 이유 궁금해요. 저는 야구 안 좋아해요. 나 LG. 비버님은 LG 팬이에요. 그래서 맨날 야동 보고 있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아빠가 LG 팬이어서 형이랑 어릴 때부터 팬이었어. 뭐하냐? 원래인 줄 알았어. 아 존댓말 써줄래? 영상 찍고 있는데 반말하지 마라. 아 네, 죄송합니다. 언니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여름에는 열심히 일하고 바쁘신데 겨울에도 바쁘나요? 회사 근무 궁금해요. 비버님이랑 이쁜 사랑 하시길 바래요. 감사해요 진아님. 겨울에는 엄청 한가해요. 저희가 주 6일 근무거든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쉬어요. 휴가도 굉장히 짧고 빨간날 공휴 이런 거 다 못 쉬어요. 물론 그게 월급으로 들어오긴 하지만 여름 휴가가 좀 있긴 하잖아. 3일. 그치. 여름 휴가도 휴무 포함 3일이니까 굉장히 짧은 편이에요. 대신에 겨울 3달을 거의 쉬죠. 그쵸. 겨울에는 거의 출근하는 날이나 한 달에 한 10일 출근하나? 맞아. 거의 쉬어요. 그래서 진짜 견딜 수 있습니다. 겨울만 바라보고. 겨울에 여행 가기도 딱 좋지. 그치. 비버님이랑 저랑 둘 다 겨울이 한가해서 겨울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입사하고 겨울이 더 좋아졌죠. 겨울에 원래 좋았어. 혹시 유튜브를 하면서 이런 점이 좋고 이런 점이 나쁜 게 어떤 게 있으세요? 솔직히 예전에는 제가 뭐 구독자 수도 많지 않았고 거의 메이크업 위주여가지고 댓글도 거의 없었어요. 댓글도 막 10개도 없었어요. 막 5개? 막 이랬고 싫어요도 많고 막 이랬었는데 제가 일상 영상을 올리면서 이제 구독자분도 많아지고 댓글도 정말 많이 남겨주시잖아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좋은 점이 훨씬 많아요. 좋은 점이 훨씬 많고 요즘에 근데 직장인의 하루에 간혹 좀 안 좋은 댓글을 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워낙에 좀 유리 멘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상처를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안 좋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좋은 점이 훨씬 많아가지고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좋은 댓글만 많이 남겨주세요. 제 욕심이겠지만 그만큼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연애 스토리 길게 해주세요. 월급 관리는 어떻게 해요? 자녀 계획은 있어요? 너무 빠르죠? 죄송해요. 일단 연애 스토리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월급 관리는 아직까지는 각자 해요. 각자 하고 비버님이 생활비나 이런 걸 저한테 주죠. 그 자녀 계획은 솔직히 저는 아직까지는 생각이 없고요. 비버님은 내년이나 후년 정도에는 가졌으면 하고 있지만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비버님도 너굴님의 구독자인가요? 비버님은 영상 촬영할 때 어떤 걸 도와주시나요?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게 어색할 수 있는데 자연스럽게 촬영하는 비법이 뭔가요? 비버님은 저의 구독자긴 한데 잘 안 보죠? 영상 안 봐요. 영상 안 보고 좋아요도 안 누르고 카메라가 있다고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있다고 생각을 아예 안 해요. 그래가지고 막 벗고 막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편집할 때 되게 힘들 때가 있어요. 카메라로 촬영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엄청 어색해요. 말도 못하고 저 그때 메이크업 영상에서 비버님이 더빙한 거 영상 보셨죠?
그래요. 같은 직장인으로서 너굴님이 하시는 일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궁금해요. 관련 학과를 나오신 건지, 아르바이트로 시작하셨는지, 목표가 있으셨던 건지. 우선 저는 관련 학과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아르바이트를 서비스직 쪽으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직장을 이쪽으로 오게 된 이유가 컸겠죠? 목표가 있으셨던 건지. 목표는 솔직히 없어요. 그냥 목표? 월급 많이 받는 거? 그게 제 목표입니다. 난 맛있는 거 많이 먹어. 그것도. 돈을 많이 벌어야 맛있는 걸 많이 먹지. 예술리가 가고 싶다. 나도 애슐리 가고 싶다. 대박. 궁금한 건 많긴 한데 잘 몰랐던 두 분이 어떻게 결혼까지 하게 된 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결혼 준비할 때 이런 건 주의해야 한다든지 조언해 주실 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일단은 저희는 처음 연애할 때부터 결혼을 조금 염두에 두고 연애를 시작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니까. 그치. 한 2년 정도 연애했을 때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를 하게 된 것 같고요. 결혼 준비할 때 주의해야 할 거는 일단은 포기할 거는 포기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싸우게 되고 그쵸. 그냥 서로가 욕심을 좀 버려야 돼요. 그리고 저랑 비버님은 좀 스타일이 맞아서 결혼 준비하면서도 전혀 싸움이 없었어요. 그렇게 결혼에 대한 그렇게 로망이 막 있는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좀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다 그냥 되게 간단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둘이 뭐 싸우거나 그럴 일이 없었어요. 서로가 그냥 양보하고 우리는 다 양가 부모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맞아. 잘한 거지. 포기할 건 포기하고 정말 안 한다고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안 하셔야 돼요. 그걸 중간에서 바꿔버리게 되면 그게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서로 그 결혼하는 당사자 2명이서 그거를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그거를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린 이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해달라는 걸 양가 부모님한테 인정을 받고 준비를 시작해야지 이제 가족들도 편하고 이제 결혼하는 당사자들도 싸우지 않고 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스몰 웨딩 많이 하잖아요. 저희도 뭐 예단, 예물 이런 거 정말 다 안 했거든요. 서로 그거를 잘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남자라고 뭐 집해야 되고 여자라고 뭐 살림해야 되고 이런 거 없잖아요. 서로 이제 같이 벌어서 결혼하는 거고 결혼해서도 아무래도 좀 같이 벌어야 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작할 때도 서로가 그냥 도와가면서 양보하면서 그렇게 하면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냥 저희는 그랬어요. 설거지 내가 했거든. 했어? 그래? 나 오늘 완전 힘들었는데도 내가 설거지 다 해놨거든. 일단 여기까지 제가 Q&A 영상에 남겨주셨던 댓글을 읽어봤고요. 잘게. 잘자. 내일도 너 새벽 출근이라. 신혼일기가 한 40% 정도 지금 저장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저거 다 되면 업로드하고 잠들 생각이고, 저는 내일 프론트 마감 출근이어서 좀 늦게 출근을 해야 한 11시 반 정도 출근을 하고, 비버님은 내일 좀 새벽 일찍 출근을 해서 오늘은 제가 또 이것도 편집도 해야 되고 하니까 오늘은 따로 잘 거예요. 게다가 비버님은 지금 자러 갔고 저는 요거를 다 끝내놓고 잠을 자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이 영상을 찍겠다고 한 게 구독자 2만 됐을 때였는데 지금 벌써 2만 9천 명이 넘었어요. 너무너무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영상 업로드가 잦잖아요. 되게 많이 올리는 편인데 그거를 보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제가 아무래도 직장도 다니고 하니까 너무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구독자님들이 되게 많으신데, 제 거 이제 댓글에 제 영상 보고 힐링이 된다, 재밌다, 즐겁다 이런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그래서
그 댓글 보면은 저도 모르게 빨리 편집하고 싶고 빨리 올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막 유명한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유튜버에 대한 수익이 뭐 많이 있거나 뭐 광고가 많이 들어오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뷰티 영상만 찍다가 일상 영상을 찍게 되다 보니까 좀 다양한 광고에 제의가 들어오기는 해요. 물론 그게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제가 직장을 다니는 월급쟁이이기 때문에 그 가끔 얻어지는 수익이 굉장히 달콤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저희 비버님이랑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갔다 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거절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서 가끔씩 광고 영상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지금도 물론 가끔씩 올라오긴 하지만 그럴 때는 제가 광고 영상이라고 꼭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지금도 제가 영상에 뭐 제품을 받은 거는 선물로 받았다 혹은 뭐 어느 브랜드와 함께한다 이렇게 나눠서 올리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그 부분은 제가 꼭 명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 좋게만 보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영상을 많이 올리니까 그 많은 영상 중에 광고가 한두 개 정도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는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광고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괜한 설레발이긴 하지만 제가 그 UI랑 DHC가 같은 시기에 겹쳐서 광고가 들어와서 그때 좀 너무 죄송한 마음도 들었고 좀 안 좋게 보시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근데 그 뒤로는 또 광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 들어온 걸로 저랑 비버님이 일본 여행을 갔다 온 거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 제가 말을 정말 많이 했네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회사에서 별로 안 좋았거든요. 굉장히 힘든 하루였고 지친 하루였고 그래서 기운이 굉장히 없고 그랬는데 오히려 오늘 이렇게 Q&A 영상 찍으면서 기분이 많이 좋아졌어요. 구독자님들도 이 영상을 보고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그만큼 저도 너무너무너무 힐링하고 가니까 앞으로도 저희 함께 많이 공감하고 많이 같이 힐링하고 그런 영상을 만드는 너구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미소너구리였고요. 또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잘 자요. 안녕. 이뻐서. 뻥치지 마. 처음에 내가 누군지도 몰랐으면서. 만나기 시작할 때. 만나기 시작할 때? 아 자기 여기로 나온단 말이야. 쪽보라고 있지 마. 다리 붙이고 있어. 같은 유부녀로서 신혼일기 너무 잘 보고 있어요. 너굴님과 비버님 서로 다투거나 싸우면 화해는 어떻게 하시나요? 자기야. 응? 확실히 연애 때보다는 덜 싸우긴 하지만 안 싸울 수 없는 현실. 크크크. 저희는 아직 싸워본 적이 없어. 맞아요. 진짜 신기하긴 한데 저희가 이제 결혼한 지 6개월 됐거든요. 근데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정말 한 번도. 그치 우리 한 번도 없지? 한 번도 없나? 없어. 싸움이 안 돼요. 제가 막 화나면은 비버님이 사과하는데 그나마 제가 화낼 일도 없어요. 아직까진 그래요. 근데 모르죠. 제가 싸우면 꼭 영상으로 알려드릴게요. 뭐 때문에 싸우고 어떻게 싸웠는지 꼭 리얼하게 알려드릴게요. 제가 비버님이 왜 그랬는지 읽을게요. 조심해라. 두 분 나이 차이 궁금해요. 저도 남자친구랑 나이 차이가 많아서리. 저는 34, 비버님은 30살, 4살 차이가 납니다. 계란찜 레시피 알려달래. 자기 33이잖아. 제가 빠른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3살 차. 계란찜 레시피. 계란찜. 비율이 계란이랑 물이랑 1대1이고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요플레 수저로 왜 우리 엄마 마구 숟가락이다. 제가 어머님 그 레시피대로 하려고 어머님한테 숟가락까지 얻어왔거든요. 그 요플레 숟가락이야? 그 요플레 숟가락, 조그만 요플레 숟가락. 조그만 요플레 숟가락으로 그걸로 그냥 가볍게
얇게 굵은 소금 한 스푼, 한 스푼 좀 많고 3분의 2 다시다도 그거로 3분의 2 설탕 조금 설탕 한 반. 반 스푼. 그래서 뭐 잘 해가지고 계란이랑 물이랑 1대1 비율.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다리 벌리고 있지 말라니까. 전자레인지에 계란찜 하면 한 5분 50초인가? 그거 한 번 하고 1분 30초 한 번 더 하면 돼. 그렇게 하면 된대요. 서로 방구나 트림 이런 거 트셨나요? 언제부터 트시기 시작했나요? 안 텄는데 비버님은 텄어요. 잠잘 때 막 방구 막 껴요. 뿡뿡뿡 막 이러면서 뿡 막 이러면서 방구 껴요. 끼잖아 잠잘 때. 막 방구 막 잠잘 때 껴요. 누가 먼저 프로포즈 했는지 궁금해요. 프로포즈는 비버님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귀자고 한 것도 비버님이 하긴 했어요. 제가 먼저 관심이 있긴 했지만. 그치 자기야? 내가 했지. 뭐야 그 말, 그 시무룩한 그 비무룩한 말투 뭐냐? 내가 했지. 비버님이랑 너굴님은 키가 어떻게 되세요? 키 차이 아님 키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159점 몇이에요. 나 솔직히 76이잖아. 나이 76이야? 봤잖아 저번에 병원에서 잰거. 근데 자기 나한테 막 78이라 그러지 않았어? 난 76. 정확히 해야지. 신발 신으면 70, 80이야. 근데 정말 몸의 비율이 좀 특이해요. 하체가 좀 이상하게 많이. 하체가 진짜 길고 상체가 진짜 짧거든요. 제가 처음에 딱 봤을 때 아니 저 남자애는 왜 이렇게 배바지를 입고 다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바지를 너무 치켜 올려입고 다니길래 왜 저러고 다니나 했는데 그게 진짜 손을 감쌀라 그러면 엉덩이가 만져져. 진짜 그게 허리였던 거예요. 다리가 되게 길고 상체가 되게 짧아요. 너굴님이나 비버님 좋아하는 야구팀 있으시나요? 있으시다면 팀과 좋아하는 이유 궁금해요. 저는 야구 안 좋아해요. 나 LG. 비버님은 LG 팬이에요. 그래서 맨날 야동 보고 있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아빠가 LG 팬이어서 형이랑 어릴 때부터 팬이었어. 뭐하냐? 원래인 줄 알았어. 존댓말 써줄래? 영상 찍고 있는데 반말하지 마라. 네 죄송합니다. 언니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여름에는 열심히 일하고 바쁘신데 겨울에도 바쁘나요? 회사 근무 궁금해요. 비버님이랑 이쁜 사랑 하시길 바래요. 감사해요 진아님. 겨울에는 엄청 한가해요. 저희가 주 6일 근무거든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쉬어요. 휴가도 굉장히 짧고 빨간날 공휴 이런 거 다 못 쉬어요. 물론 그게 월급으로 들어오긴 하지만 여름 휴가가 좀 있긴 하잖아. 3일. 그치. 여름 휴가도 휴무 포함 3일이니까 굉장히 짧은 편이에요. 대신에 겨울 3달을 거의 쉬죠. 그쵸. 겨울에는 거의 출근하는 날이나 한 달에 한 10일 출근하나? 맞아. 거의 쉬어요. 그래서 진짜 견딜 수 있습니다. 겨울만 바라보고. 겨울에 여행 가기도 딱 좋지. 그치. 비버님이랑 저랑 둘 다 겨울이 한가해서 겨울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입사하고 겨울이 더 좋아졌죠. 겨울에 원래 좋았어. 혹시 유튜브를 하면서 이런 점이 좋고 이런 점이 나쁜 게 어떤 게 있으세요? 솔직히 예전에는 제가 뭐 구독자 수도 많지 않았고 거의 메이크업 위주여가지고 댓글도 거의 없었어요. 댓글도 막 10개도 없었어요. 막 5개? 막 이랬고 싫어요도 많고 막 이랬었는데 제가 일상 영상을 올리면서 이제 구독자분도 많아지고 댓글도 정말 많이 남겨주시잖아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좋은 점이 훨씬 많아요. 좋은 점이 훨씬 많고 요즘에 근데 직장인의 하루에 간혹 좀 안 좋은 댓글을 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워낙에 좀 유리 멘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상처를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안 좋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좋은 점이 훨씬 많아가지고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좋은 댓글만 많이 남겨주세요. 제 욕심이겠지만 그만큼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연애 스토리 길게 해주세요. 월급 관리는 어떻게 해요? 자녀 계획은 있어요? 너무 빠르죠? 죄송해요. 일단 연애 스토리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월급 관리는 아직까지는 각자 해요. 각자 하고 비버님이 생활비나 이런 걸 저한테 주죠. 그 자녀 계획은 솔직히 저는 아직까진 생각이 없고요. 비버님은 내년이나 후년 정도에는 가졌으면 하고 있지만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비버님도 너굴님의 구독자인가요? 비버님은 영상 촬영할 때 어떤 걸 도와주시나요?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게 어색할 수 있는데 자연스럽게 촬영하는 비법이 뭔가요? 비버님은 저의 구독자긴 한데 잘 안 보죠? 영상 안 봐요. 영상 안 보고 좋아요도 안 누르고 카메라가 있다고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있다고 생각을 아예 안 해요. 그래가지고 막 벗고 막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편집할 때 되게 힘들 때가 있어요. 카메라로 촬영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엄청 어색해요. 말도 못하고. 저 그때 메이크업 영상에서 비버님이 더빙한 거 영상 보셨죠? 그래요. 같은 직장인으로서 너굴님이 하시는 일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궁금해요. 관련 학과를 나오신 건지, 아르바이트로 시작하셨는지, 목표가 있으셨던 건지. 우선 저는 관련 학과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아르바이트를 서비스직 쪽으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직장을 이쪽으로 오게 된 이유가 컸겠죠? 목표가 있으셨던 건지. 목표는 솔직히 없어요. 그냥 목표? 월급 많이 받는 거? 그게 제 목표입니다. 난 맛있는 거 많이 먹어. 그것도. 돈을 많이 벌어야 맛있는 걸 많이 먹지. 애슐리 가고 싶다. 나도 애슐리 가고 싶다. 대박. 궁금한 건 많긴 한데 잘 몰랐던 두 분이 어떻게 결혼까지 하게 된 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결혼 준비할 때 이런 건 주의해야 한다든지 조언해 주실 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일단은 저희는 처음 연애할 때부터 결혼을 조금 염두에 전에 올려주셨던 Q&A에 대한 답변을 오늘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관심을 일단 가져주시고 또 좋게 봐주시는 것 자체를 너무너무 일단 감사드리고 있고요. 처음에 제가 영상 찍었을 때보다 확실히 제가 일상 영상을 올리면서 구독자분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팬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셔서 요즘에 너무 일단 감사드리고 있고요. 정말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팬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드리면서도 되게 쑥스럽기도 하고 되게 그래요.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댓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너무 더워서 선풍기를 좀 켜놨거든요. 좀 잡음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일단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원래는 Q&A 영상을 찍을 때 좀 막 되게 예쁘게 화장하고 찍어야 되나 아니면 평소 제가 일상 찍는 모습 그대로를 찍는 게 낫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 일상 영상을 더 좋아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좀 편안하게 제 일상에서 나오는 모습으로 영상을 찍어볼게요. 너굴님은 무슨 일 하시는지 대충 알겠는데 비버님은 골프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이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 일하는 부서는 경기과 소속으로 돼 있고 거기서 이제 마샬 프로라고 돼 있어요. 이제 마샬 프로라고 하는 거는 저희 이제 골프장에서 경기 진행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비버님은 골프를 치기는 하지만 아직 프로 라이센스를 딴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추어 신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일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고 그런 걸로 저희 골프장에서 연습생으로 있으면서 그 마샬 진행을 보고 있어요. 비버님이랑 결혼 전에 연애는 몇 년 하시고 권태기가 있으셨다면 극복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저희는 결혼까지 한 3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저희가 언제 만났지? 제가 이런 거를 막 계산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아마 2015년? 한 여름이 지나고 가을쯤 아마 8월 말 9월쯤에 저희가 처음 만났던 것 같아요. 연애를 하는 동안 일단 권태기는 없었어요. 권태기도 없었고 연애하면서 일단은 싸운 적이 없었어요. 손에 꼽을 정도?
정말 크게 싸워본 적은 정말 한 번도 없었고 간혹 말다툼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그냥 뭐 잠깐 뭐 이렇게 그러다가 말고 뭐 이랬는데 싸우지 않고 뭐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 아니에요. 제가 비버님하고 연애하기 전에 연애를 했을 때는 일단 연애 기간이 다 굉장히 짧았었고 그나마 긴 연애를 했을 때도 정말 많이 싸웠어요. 정말 많이 싸웠어요. 제가 성격이 영상으로 보시면 엄청 애교도 많아 보이고 막 뭐 되게 털털해 보이기도 하고 하잖아요. 틀리진 않거든요. 근데 저희가 여자한테 애교가 되게 많고 좀 어른들한테는 애교가 많고 그런데 제 또래 남자들한테는 그렇게 애교가 많다거나 막 이런 성격은 아니에요. 정말 연애할 때는 소문난 쌈딱이었어요. 그래서 제 주변의 친구들이 제가 비버님이랑 만나는 걸 보고 정말 다 놀랄 정도로 그 정도로 제가 비버님이랑은 연애하면서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연애를 하면서 느낀 건데 인연은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어떤 자기에 맞는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자기의 연애 스타일이 확실히 바뀌어요. 이거는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정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내 성격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인연을 만나면 그 성격이 좀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저는 그 전에 연애를 해왔을 때 제가 일단은 굉장히 싫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남자친구가 하고 있어도 일단 좋으면 만났었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게 술, 담배를 제가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면 일단은 제가 술을 못 마시고 안 마시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뭐 마실 수는 있죠. 마실 수는 있는데 저는 이제 너무 싫은 게 다음날 지장을 줄 정도로 술을 마시는 거를 굉장히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근데 술을 먹는 남자 입장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술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그게 자제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내 말은 좀 말이 안 된다. 좀 이런 식이고 그로 인해서 항상 되게 많이 싸웠어요. 술, 담배, 이건. 그러니까 처음에 연애할 때는 서로가 좋으니까 남자친구 입장에서 제가 술, 담배를 싫어하면 그거를 맞춰줘요. 처음에는, 연애 초반에는. 몇 개월 동안에는 맞춰주다가 사람이라는 게 연애를 하다 보면 서로가 이제 어느 정도 좋아하는 마음이 점점 편안해지는 마음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처음에 좋아했던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는 얘는 나를 좋아하는데 왜 이해를 못 해주지? 내가 술, 담배 하는 걸 왜 이해를 못 해주지? 이런 마음이 남자 쪽에서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저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처음에 내가 이걸 싫어해서 안 한다고 했는데 왜 이거를 지키지 못하지? 이러면서 저는 또 서운하고 그러면서 이걸로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지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비버님을 만날 때는 딱 봤던 게 술, 담배를 안 한다고 해서 일단 너무 좋았어요. 그냥 처음 딱 봤을 때 외모나 이런 것도 되게 제 스타일이었는데 그냥 술, 담배를 안 해서 연애를 해도 싸울 일이 정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너무 싫어하는 일단 이 두 가지를 안 하니까 정말 싸울 일이 확 줄더라고요. 그래서 좀 연애하는 동안 크게 싸움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이거에 대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좀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보면 항상 사이가 좋아 보이시는데 평상시에 잘 안 다투세요? 저는 남자만 사귀면 파이터가 되고 사소한 것에도 화가 잘 나요. 만약 상대방에게 싫은 점이 보이면 어떻게 넘어가시는지 궁금해요. 이게 방금 제가 어떻게 보면 답변한 이야기에 대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진짜 파이터였어요. 저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저 진짜 제 친구들이 주변에서 정말 미친 X라고 할 정도로 진짜 완전 쌈딱이었거든요. 인연을 만나면 확실히 바뀌고 내가 싫어하는 거를 안 하는 남자를 만나려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싫어하는 거를 하는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를 바꿔놓으려고 하면 그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할 건 포기하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어렵죠. 그게 진짜 어려워. 저도 그래서 한동안 연애를 진짜 못했었다가
만났던 게 이제 비버님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결혼까지 이어지게 된 거였어요. 너굴님 다니시는 써닐 같은 골프장 회사에 다니려면 일반고 졸업 후 대학 진학 없이 아무런 자격증 없이 갈 수 있는 건가요? 다른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없어요. 뭐 자격증이라는 거는 물론 있으면 플러스 점수가 되긴 해요. 뭐 관련 자격증도 좋고 컴퓨터 자격증이나 이런 거는 확실히 회사에 있으면은 좋게 보기는 하지만, 없다고 해서 이력서를 내지 못한다거나 취업이 안 되진 않아요. 물론 저희 회사 기준이긴 하지만,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니면은 졸업 예정자까지는 지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3 졸업 예정하시는 분들이 취업을 해서 회사에 다니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일단은 프론트에서 근무를 하시려면 잘 웃으셔야 되고, 좀 강인한 심장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실해야 되고 착실해야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프런트는 계산을 하는 그런 근무지다 보니까 보다 여기 회사에 먼저 다니고 있었고요. 저는 제 친구 빵수 때문에 여기를 입사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친절하게 대해주신다거나 그런 분들이 있었고, 비버님은 정말 저한테 눈길 한번 주지 않았어요. 제가 그 당시 입사했을 땐 프론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프로님들이 프론트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도 뭐 비버님은 혼자 지금 좋아주고 비버님은 프론트에도 거의 오지 않았었고, 뭐 이제 가끔 식당 같은 데서 저를 봐도 아예 뭐 이렇게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이게 솔직히 좀 뭐 남녀가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눈길 한 번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눈길 한 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얄미워. 처음 비버님 봤을 때 되게 인상이 좋기도 했고 호감형이었어요. 지금보다도 훨씬, 그때는 비버님도 더 잘생겼었거든요. 더 엄청 날씬했었고, 그래서 좀 저는 관심의 눈길을 줬는데 아예 저한테 눈길 한 번을 안 주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비버님이 연애를 하다가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더 저한테 관심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하여튼 눈길 한 번 안 주다가, 제 친구는 여기서 굉장히 오래 일을 했었기 때문에 비버님이 제 친구 빵수는 알고 있었어요. 아는 사이여서 비버님은 그냥 아, 빵수 누나의 친구가 입사를 했구나 정도까지만 알고 있었고, 그 이상의 관심이 별로 없었대요, 저한테. 그러다가 머리를 좀 짧게 제가 좀 자르고, 그날은 좀 화장도 좀 신경을 쓰고 이렇게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식당에서 우연히 비버님을 만났는데, 그때 처음으로 비버님이 나를 한번 쳐다봤다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제가 물어봤더니 그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딱 그냥 눈에 제가 띄었었대요. 그래서 뭐 빵수 누나 친구가 몰랐는데 좀 뭐 괜찮게 생겼네? 그때 그 생각을 처음 했었대요. 그러다가 뭐 아무래도 같은 회사에 있고 제 친구랑도 아는 사이고 제가 아는 오빠랑도 비버님이 아는 사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같이 밥을 먹게 됐었어요. 밥을 먹었나? 아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둘이 밥을 먹진 않았고 무슨 치킨집에 가가지고 치킨을 포장을 해왔나? 그러니까 같이 먹으려고 포장한 게 아니라 비버님도 자기 친구들이랑 먹고 저도 제 친구랑 먹으려고 아마 치킨을 포장을 하러 갔었는데, 치킨을 포장하러 간 자리에 저랑 비버님 둘이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가까이서 본 건 정말 처음인 거죠. 얘기도 해본 것도 처음이고, 그때 이제 비버님이 저랑 얘기를 하면서 호감이 생겼대요. 좀 자기가 생각했던 이미지랑 제가 되게 많이 달랐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되게 좀 깍쟁이 같고 그런 성격일 줄 알았는데 막상 얘기를 해보니까 좀
그냥 귀여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4살이나 많은데 귀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몇 번 그렇게 더 만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비버님이 저한테 이제 고백을 하면서 이제 사귀기 시작했죠. 근데 비버님은 제가 본인한테 호감이 어느 정도 있는 거를 이미 그때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나를 만나보고 하니까 좀 괜찮았겠지? 괜찮으니까 좀 이제 만나보다가 저한테 이제 고백을 해서 이제 연애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무슨 이거는 그냥 조그만 일화인데 비버님이 제가 저랑 사귀기 전에 비버님이 맨날 무슨 이런 라운드 티 같은 거를 입고 저희 연습 그린이라고 이제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곳에서 맨날 비버님이 연습을 했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진짜 너무 맨날 멋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아, 너무 멋있다. 아, 저런 라운드 티가 어쩜 저렇게 잘 어울리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연애를 하고 한참 지나가지고 한참은 아니다. 연애를 하고 이제 좀 지나다가 비버님이 어느 날 이렇게 딱 만났는데 무슨 티를 입고 왔는데 막 보풀도 다 일어나고 막 엄청 추리한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야 이것 좀 갖다 버려. 이거 완전 보풀 일어나고 완전 그런데 이거 왜 계속 입어? 그랬더니 비버님이 갑자기 되게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와 진짜 너무한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거 자기가 그 연애하기 전에 이거 입은 거 보고 엄청 멋있다고 했던 그 옷이라고. 그러면서 비버님이 연애하니까 이렇게 달라진다고 막 그러면서 막 그랬어요. 그리고 비버님이 그 뒤로 그 옷을 버리더라고요. 다음 질문. 너굴님 써닐로 직접 옮기기 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저번에 경력직으로 들어오셨다고 하셔서 너무 궁금해요. 저는 여기 오기 전에도 골프장이랑 리조트가 같이 운영되는 곳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회사를 다닐 때는 그 회사에서도 저는 예약실에서 근무를 했었었고 그 당시에는 콘도 예약실에 있다가 제가 골프 예약실에 다니고 있는 상태였고 그렇게 그 회사에서 제가 6년 가까이 일을 했어요. 제 첫 직장이에요. 그러다가 그만두고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써닐로 입사를 하게 된 거고 원래 예약실 있다가 프런트를 지원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프런트 경력이 있고 그 다음에 예약실로 가는 게 그런 경우가 더 많은데 저는 반대의 경우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되게 좀 의아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나이가 들면은 프런트 경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체력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오래 서 있어야 되고 뭐 그런 좀 스케줄 같은 경우에도 조출 마감으로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좀 프런트 경력을 쌓고 어느 정도 경력이 되면 이제 예약실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프런트로 입사를 해서 프런트에서 아마 한 1년 반 정도? 1년 넘게 근무를 하다가 이제 저희 예약실 사무실, 그러니까 사무 업무를 보는 예약실에 이제 TU가 나면서 제가 이제 예약실로 가게 된 거죠. 아무래도 제가 나이도 있고 예약실 경력도 있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걸 좀 좋게 봐주셔서 제가 이제 사무 업무 쪽으로 이제 오게 된 케이스예요. 프론트 근무를 하게 되시면 예약실도 지원하실 수 있고 뭐 반대로 예약실에 근무하시면 프론트 지원도 하실 수 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비버님이랑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굉장히 비버님을 좋게 봤고 호감으로 봤고 비버님은 아무런 생각이 없었대요. 그냥 무관심. 그냥 회사 다니는 누나의 친구. 이 정도였다고 합니다. 연애하다가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계기가 뭔가요? 비버님이랑 너굴님 두 분 다 궁금해요. 이거는 제가 비버님한테는 따로 물어볼게요. 일단 저는 제가 비버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이도 31살 정도였으니까 결혼 정년기를 지난 나이였죠. 그러니까는 처음 연애할 때부터 서로 결혼을 좀 생각하고 연애를 했어요. 2년 정도 연애를 하면 결혼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다 생각한 거는 그냥 늘 연애하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딱 어떤 거 하나로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 이런 거보다 조금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이런 게 좋겠구나,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혼을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물론 비버님은 제가 너무 원하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일단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연하를 만나다 보니까 뭔가 그런 열정? 그 뭐라 그러지? 제 나이 또래 이제 남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는 아니에요. 이거는 물론 다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좀 연애에 대한 열정 같은 게 확실히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회사 생활도 해야 되고 신경 쓸 일도 너무 많고, 제 나이 또래 이제 남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연애보다는 본인의 이제 직업이나 이런 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나이가 돼 있었다고 해야 되나? 뭔가 하여튼 그런 느낌이었다면, 비버님은 나이가 훨씬 어렸기 때문에 뭔가 그런 사랑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많이 챙겨주려고 하고, 하여튼 그런 느낌이 굉장히 새로웠다고 해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정말 한결같았고, 연애하면 할수록 더 좋았어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저한테 더 잘해주고, 처음에 제가 싫어해서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정말 안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일단 뭐 술, 담배는 원래 처음부터 안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지만, 제가 막 이거 진짜 별거 아니고 보시면 욕할 수도 있는데, 제가 싫어하는 몇 가지들이 있어요. 일단은 전화를 했는데 먼저 끊는 거. 그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자기가 먼저 뚝 전화를 끊은 적이 없어요. 옛날에 한번 제가 전화가 끊긴 줄 알고 전화를 한 5분 동안 안 끊은 적이 있는데, 보니까 전화가 안 끊겨져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비버님이 제가 전화를 안 끊어가지고 안 끊은 거예요. 물론 그거는 정말 연애 초반이었지만. 근데 그런 식으로 비버님은 제가 기본적으로 싫다고 한 거는 항상 좀 지켰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면서, 굉장히 성실하고, 솔직히 운동하면서 돈 버는 게 쉽지 않아요. 비버님은 거의 항상 맨날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는데, 보면은 맨날 새벽에 출근을 해서 끝나면 이제 운동을 해요. 이렇게 덥고 아무리 추워도 그거를 정말 빠짐없이 해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은 뭐가 돼도 됐고 나를 정말 굶기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혼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질문은 아니지만 기회가 된다면 스킨케어나 너굴림의 꿀템, 인생템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제가 아직까지 인생템을 저는 찾지를 못했어요. 제 인생템이라고 꼽을 수 있는 거는 아직까지는 알렉스 비비 요 제품, 정말 요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 여드름 패치 여드름 이 스팟 제품 요거, 그리고 솔직히 이 원 에센셜 요거도 제 정말 최애템이었었는데, 지금은 옛날처럼 그렇게 효과가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저도 좀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템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서, 이거는 제가 또 좋은 제품이 생기면 그때 꼭 다시 알려드릴게요. 윤정님. 사회생활에서 살아남는 법 알려주세요. 대학교 4학년이라 앞으로의 사회생활이 걱정되네요. 알바를 많이 해봤어도 직장이랑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서요. 너굴님은 뭔가 똑 부러지는 성격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질문해봅니다. 저도 직장을 갖기 전에 알바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저는 대학교 때도 항상 알바를 했었고, 대학교 때 제가 했던 알바가 영화관, 학원, 그다음에 패밀리 레스토랑, 그다음에 뭐 아이스크림 집, 뭐 하여튼 저도 알바를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알바는 사회생활에서 도움이 정말 돼요. 정말 돼요, 주원님. 저는 정말 많이 됐었고, 제가 아무래도 서비스직으로 일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아르바이트를 서비스 직종에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제 직업이라는 거를 삼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나중에 주원님께서 회사에 취업을 하실 때도 도움이 많이 돼요. 아르바이트긴 하지만 같은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경력을 전혀 무시하진 않더라고요.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은 거는 굉장히 좋고요. 사회생활에서 살아남는 법은 솔직히 동료, 윗분,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밝게 인사하고 웃으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일단은 그게 정말 제일 중요해요. 솔직히 서비스직은 뭐 물론 다른 직장도 그렇긴 하겠지만 소위 텃세라고 하죠. 텃세가 많아요. 제가 여태까지 직장을 다니면서 제가 이제 알게 된 건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워낙에 서비스직 이 분야는 사람이 너무 잘 바뀌어요. 왜냐면 너무 힘든 감정 노동이 있기 때문에 쉽게 빨리빨리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서 워낙에 사람이 되게 자주 바뀌어요. 그렇다 보니까 위에 있는 분들도 일일이 이 사람에게 매번 잘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얘가 오래 다닐지 안 다닐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이 있어요. 막 처음부터 너무 막 이렇게 잘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다가 좀 얘가 이 지금 사람이 몇 달을 정말 꾸준히 다니면 아 얘는 정말 오래 다닐 거고 성실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부터는 정말 잘해주거든요. 저도 좀 그런 게 있어요. 바로 처음부터 막 너무 이렇게 잘해주진 않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웃으면서 인사 잘하고 하면 이거는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처음 양가 부모님께 허락받을 때 반대는 없으셨나요? 있었다면 어떻게 허락받았는지 궁금해요. 저희는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저희 집에서는 막 이렇게 결혼하지 마 이런 거는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미 부모님을 떠나서 여기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되게 저희 부모님이 그거를 많이 걱정했어요. 왜냐면 제가 좀 자주 아프기도 하고 몸이 막 그렇게 튼튼한 편은 아니어서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옆에서 챙겨줄 사람이 있었으면 하셨고 연애하는 동안에 비버님이 항상 저를 또 잘 챙겨줬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부모님이 결혼에 대해서 반대를 하진 않으셨는데 비버님이 나이가 좀 어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걱정은 하셨어요. 비버님 쪽 부모님들 저희 이제 시부모님들도 저희 이제 아주버님도 되게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비버님 정도의 나이에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비버님이 결혼한다고 하셨을 때도 크게 반대를 하지는 않으셨어요. 영상에 나오는 방은 혼자 쓰시는 건가요? 아니요. 결혼했으니까 남편이랑 같이 쓰죠. 근데 비버님 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방에서 비버님은 생활을 하고 저는 여기서 영상 촬영도 하고 해야 되니까 침대는 이 방에 있지만 거의 이 방이 제 공간이죠. 그리고 저희가 출근 시간이 너무 달라요. 특히 비버님이 완전 새벽에 출근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는 같이 잠을 자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좀 잠기가 예민해서 되게 잘 깨요. 그래서 비버님이 제가 이제 자고 있는데 중간중간 깬다고 그럴 때는 이제 비버님도 그냥 비버님 방에서 자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거기에도 침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비버님이 자기도 해요. 비버님은 일하시는 동안에 별로 안 드시는 게 아닐까요? 네, 맞아요. 비버님은 저처럼 실내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야외에서 진짜 되게 마음이 아픈데 정말 태양볕 이런 더운 날씨에 태양볕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뭐를 먹거나 할 수가 없어요. 자기야 질문할 거 있어. 뭐였지? 질문? 연애하다가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계기가 뭐니? 자기랑 나랑 둘 다 궁금하대. 나는 대답했어. 뭐라고? 그건 말해줄 수 없어. 연애를 뭐라고?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 만날 때부터 난 그렇게 생각하고 만난 건데. 왜? 조금 그런 계산적인 능력? 이런 게 있으시면 아무래도 플러스가 되시겠죠.
뭐 일이 전체적으로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고 뭐 간단하게 한 달 정도 배우면 그 다음부터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지만 그때까지는 솔직히 많이 힘듭니다.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고요. 뭐 서비스직이다 보니까 손님들한테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도 심하고요. 일하면서 그 동료들 사이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다 되게 가족적이고 정말 다 잘해주셔가지고. 지금 사시는 집 직장 기숙사 도로마무 거래를 하고. 지금 댓글 읽기 하고 있어 자기야. 하지마. 자기가 같이 안 해줘가지고 나 혼자 하고 있잖아. 지금 심사위 들어야 돼. 지금 사시는 집 직장 기숙사신 거예요? 서울집 어떻게 생활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원래 저희는 신혼집이 서울에 있어요. 사정상 서울에 집을 얻게 돼서 출퇴근을 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있어서 매일 같이 갈 수가 없고 저는 원래 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콘도를 원래 사용했었고 비버님은 저희 경기과 소속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기숙사가 아예 달라요. 아예 다르고 저는 여기서 다른 직원들이랑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집을 서울에 얻게 되면서 회사에서 조금 편의를 봐주셔서 이제 제가 비버님이랑 같이 이 콘도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특별 케이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해요. 저는 조금 여기서 오래 있었던 것도 있고 비버님도 저도 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회사에서 편의를 봐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집이 예쁘다는 댓글을 달아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좀 제가 저랑 비버님이랑 많이 좀 인테리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이 조금 만들어 놓았다고 해야 되나? 다 이렇게 지금 저희 사용하는 기숙사가 이렇게 똑같진 않고요. 많이 지금은 이렇게 좀 깨끗하게 저희가 쓰고 있는 편이에요. 결혼하시기 전 연애하실 때 데이트 주로 어디서 무엇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비버님이 그럼 누나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너굴님 비버님 전공이 궁금해요. 저희는 아무래도 이곳에 있다 보니까 데이트를 하러 멀리 갈 수가 없어요. 뭐 그 당시에는 제가 프론트에 아예 근무했을 때 제가 비버님이랑 연애를 했었기 때문에 프론트는 막 늦게 퇴근하면은 8시, 9시, 10시에도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멀리는 못 나갔고 뭐 여기 현리 시내 아니면은 여기 진짜 그냥 인근 주변 쉬는 날에 가끔씩 서울로 나가서 데이트를 했었고 저희는 솔직히 막 그렇게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어쨌거나 같은 회사에 있으니까 맨날 얼굴을 봤기 때문에 크게 뭐 데이트에 대해서 뭔가 특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대신에 가끔씩 이제 여행을 오히려 좀 해외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갔었어요. 근데 이제 뭐 둘이 가진 않았었고 저희 이제 언니랑 형부가 살고 있는 일본에 뭐 휴가를 간다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태국으로 여행을 간다거나 그렇게 해서 가끔씩 이제 조금 특별하게 데이트를 몰아서 했었죠. 저는 전공이 공과였어요. 저는 전기과를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저의 그 지원을 할 때 저희 과 이름이 전기과가 아니라 조명 디자인과 뭐 이런 거여서 제가 지원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전기과라고 하면은 여자 학생들이 지원을 안 하니까 그 당시에만 이름을 살짝 바꿨었던 거였죠. 근데 제가 들어가고 이제 저희 선배들이 항의 아닌 항의를 많이 한 거죠. 전기과여야지 이제 자기네들은 취업이 되는데 과 이름이 애매하다 이래서 제가 2학년 때인가 아마 다시 전기과로 이름이 바뀌었었죠. 그래서 전공이랑 전혀 무관한 일을 지금 하고 있고 비버님은 원래 야구를 했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이제 야구를 했었고 못하게 되면서 이제 골프를 치기 시작한 케이스예요. 유튜브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이거는 저는 원래부터 블로그를 했었어요.
처음에는 싸이 블로그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네이버 블로그를 했었어요. 블로그를 시작하게 된 거는 제가 20대 때 한 23살쯤 그때 피부가 정말 엄청나게 22살 때인가? 정말 심하게 뒤집혔어요. 정말 온 피부에 다 여드름이 뒤덮을 정도로 정말 심했어요. 그래서 막 대인기피증도 걸렸었고 엄청 우울한 시절을 보냈었죠. 그래서 그렇게 얼굴이 뒤집히고 한 3년 넘게 정말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 20대 중반쯤이었나? 그때 피부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블로그를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어떻게 피부가 좀 좋아졌는지 이런 팁이나 이런 걸 좀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블로그를 처음에 시작했거든요. 뭐 제가 그렇다고 뭐 특별하게 어떻게 해서 제가 피부가 좋아졌어요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정말 작은 습관이나 뭐 이런 거라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블로그를 시작했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유튜브도 하게 된 것 같아요. 유튜브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아마 유튜브를 시작한 지 겨울이 되면 내년이 되면 3년째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솔직히 일상을 올리기 전까지는 구독자분이 정말 늘지 않았었거든요. 오히려 제가 메이크업 영상을 올리면 20분씩 구독자님이 막 줄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되게 속상해하기도 했었고 이거를 내가 계속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그런 메이크업 하는 것도 좋고 편집하는 것도 재밌고 해서 꾸준히 하면서 이제 일상을 하게 되면서 이제 구독자님들이 정말 많이 늘었죠.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영상 편집하거나 영상 만드는 거 일상 영상이 훨씬 편해요. 편집도 정말 금방 하고 찍는 것도 제 그냥 일상을 자연스럽게 찍는 거기 때문에 영상 찍는 시간도 부담이 없어요. 근데 뷰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촬영 시간도 정말 많이 걸리고 편집하는 것도 많이 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뷰티 영상은 제 일상 영상에 비하면 조회수가 거의 반도 안 돼요. 근데도 저는 뷰티 영상을 앞으로도 계속 찍을 예정이에요. 물론 구독자님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시는 컨텐츠는 아니지만 제가 이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런 메이크업을 하거나 하는 게. 그리고 지금은 제가 다이아 TV 그 포인트 때문에 또 다양한 화장품을 이렇게 접할 기회가 생겼잖아요. 그렇다 보니 좀 리뷰 영상이나 메이크업 영상은 꾸준히 좀 올리고 싶어요. 물론 일상의 비중이 앞으로는 더 커질 것 같아요. 더 이제 구독자님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많이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뷰티 영상도 꾸준히 올릴 예정이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너굴님이랑 비버님 설레는 연애담 얘기해주세요. 이 영상에서 10초, 20초 들은 것 같은데 설렘 폭발. 제가 이거는 비버님이랑 같이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거랑 비버님이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신사유기 본다고. 일단은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비버님이